마늘을 캔 뒤 그 빈 밭을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올 추석 밥상에 올릴 수 있었던 작물을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텃밭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텃밭을 오래 가꾸다 보면 큰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때를 놓치지 않는 눈입니다. 마늘은 캐고 나면 끝나는 작물이지만 마늘을 캔 자리는 끝난 밭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석 전에 한 번 더 수확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텃밭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해 두시고 앞으로도 계절마다 놓치기 쉬운 작물 관리법을 함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마늘 뒤에 무엇을 심으면 좋다는 목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수확한 뒤에 흙이 비어 보이니까 급한 마음으로 아무 모종이나 꽂아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치면 겉으로는 잘 자라는 것 같아도 장마가 오고 한여름 더위가 지나고 막상 추석이 가까워졌을 때 제대로 거둘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늘을 캔 뒤의 흙은 보통 흙과 다릅니다. 지난 가을부터 초여름까지 마늘을 키우며 거름을 먹었고 뿌리가 지나갔고 비닐이나 티얼집 아래에서 오래 눌려 있었던 흙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는 아직 힘이 남아있고 어떤 자리에는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며 어떤 자리에는 뿌리가 숨쉬기 어려울 만큼 단단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마늘을 캔 뒤에는 먼저 작물을 고르기보다 흙을 봅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흙이 너무 질지 않은지, 남은 거름 기운이 강하지 않은지부터 살핍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준을 바탕으로 추석 기간에 맞춰 수확해 먹기 좋은 작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파처럼 모종으로 심어야 늦지 않는 작물도 있고 부추나 깻잎처럼 꾸준히 베어 먹을 수 있는 작물도 있습니다. 녹두, 동부, 참깨처럼 송편이나 명절 음식에 쓸 수 있는 작물도 있고 고구마, 땅콩, 토란처럼 흙 속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작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밭에 물 빠짐, 남은 거름, 내가 돌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 집 추석 밥상에 정말 필요한 것을 보고 고르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마늘을 캔 빈자리가 그냥 빈밭으로 보이지 않고 추석을 준비하는 두 번째 텃밭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늘을 캔 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흙의 상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늘을 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종을 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흙을 살피는 일입니다. 마늘은 보통 지난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고 초여름까지 긴 시간을 밭에서 보냅니다. 그동안 밑거름도 들어가고 봄에는 웃거름도 들어가며 비닐이나 옆집 아래에서 흙이 오래 눌려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마늘을 캔 뒤의 흙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어 있어도 실제로는 아직 거름 기운이 남아있거나 반대로 속이 단단해져 뿌리가 숨쉬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때 절대로 급하게 심지 않습니다. 하루만 늦게 심더라도 먼저 뿌리 찌꺼기와 마른 잎, 상한 마늘 조각, 오래된 비닐 조각을 걷어냅니다. 특히 물러있거나 냄새가 나는 잔재는 그냥 흙에 묻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곧 장마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흙을 더 답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삽으로 깊게 뒤집기보다 겉흙을 10에서 15cm 정도만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흙을 완전히 뒤엎자는 뜻이 아니라 눌린 표면을 열어주고 공기가 들어갈 길을 만들어주자는 뜻입니다. 날이 맑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흙을 쉬게 해도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흙이 너무 젖어 있는지, 너무 딱딱한지, 물이 고이는 자리가 어디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늘을 캔 뒤에는 꼭 물 빠짐을 봅니다. 비가 온 뒤 몇 시간이 지나도 물이 고여 있으면 그 자리는 대파나 참깨, 땅콩을 바로 심기에는 불안합니다. 이런 곳은 먼저 고랑을 깊게 내고 이랑을 조금 높여야 합니다. 반대로 물이 잘 빠지고 흙이 부드럽다면 녹두, 동부, 참깨, 땅콩 같은 작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흙이 촉촉하지만 물이 오래 고이지 않는 자리라면 공심채나 토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늘 뒤에는 무조건 거름을 더 넣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고구마처럼 뿌리나 덩이 부분을 키워야 하는 작물은 흙이 지나치게 기름지면 잎과 줄기만 무성해지고 정작 거둘 것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먼저 묻습니다. 첫째,
이 밭은 비가 오면 물이 빨리 빠지는가? 둘째, 나는 추석에 잎을 먹고 싶은가? 씨앗을 쓰고 싶은가? 아니면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을 기다릴 수 있는가? 셋째, 나는 이 밭을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가? 자주 볼 수 있다면 녹두나 깻잎처럼 여러 번 거두는 작물이 좋고, 자주 보기 어렵다면 고구마, 부추, 동부처럼 비교적 관리가 단순한 작물이 더 편합니다. 같은 마늘밭이라도 흙의 상태와 돌보는 사람의 시간에 따라 정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작물을 소개할 때도 그냥 이름만 나열하지 않고 어떤 밭에 맞는지, 어떻게 심어야 추석 무렵에 쓸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흙을 살폈다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매일 밥상에 자주 오르는 잎채소와 향채소입니다. 마늘을 캔 뒤 가장 마음이 편한 작물은 역시 자주 베어 먹을 수 있는 잎채소와 향채소입니다. 추석 밥상이라고 해서 꼭 큰 열매나 씨앗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에 넣을 대파, 부침개에 넣을 부추, 고기와 함께 먹을 깻잎, 더운 날에도 잘 자라는 공심채처럼 조금씩 계속 거둘 수 있는 작물이 있으면 밭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먼저 대파는 마늘을 캔 뒤 심을 때 씨앗보다 모종을 권하고 싶습니다. 씨앗으로 시작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추석에 맞춰 쓰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쓰고 싶다면 실대파를 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대파는 물 빠짐을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장마철에 물이 오래 고이는 곳에 심으면 뿌리가 약해지고 잎이 누렇게 변하기 쉽습니다. 대파는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 비 온 뒤 물이 빨리 빠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심은 직후에는 강한 거름을 가까이 주지 말고 뿌리가 자리를 잡은 뒤에 조금씩 보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여러 번 베어 먹을 수 있는 고마운 작물입니다. 하지만 6월에 새로 심은 부추를 너무 서둘러 베면 뿌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잎이 조금 자라더라도 바로 욕심내지 말고 뿌리가 붙고 잎이 힘있게 서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뒤에 가볍게 베어주고 베어낸 뒤에는 흙이 마르지 않게 살피며 아주 약하게 영양을 보태면 다시 새 잎이 올라옵니다. 부추는 많이 심지 않아도 한 가족이 몇 번씩 나누어 먹을 수 있어 작은 텃밭에 잘 맞습니다. 깻잎을 위해 들깨를 심을 때는 한 가지를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들기름을 목적으로 하는 들깨와 잎을 먹기 위한 잎들깨는 관리 목표가 다릅니다. 추석 무렵까지 부드러운 깻잎을 먹고 싶다면 잎들깨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은 많이 심는 것보다 바람이 지나갈 만큼 심는 것이 오래 먹는 길입니다. 너무 빽빽하면 장마 뒤에 잎 사이가 습해지고 아래쪽 잎부터 쉽게 상합니다. 잎을 딸 때는 위에 생장점을 다치게 하지 말고 아래쪽 큰 잎부터 차례로 따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온 뒤에는 잎 뒷면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 저녁 늦게 잎 위로 물을 뿌리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심채는 더위와 습기를 좋아하는 작물이라 6월 이후에도 충분히 힘을 냅니다. 특히 장마비를 맞고 나면 생각보다 빠르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심채는 뿌리째 뽑아 한 번에 끝내는 작물이 아닙니다. 줄기 위쪽에 부드러운 부분을 잘라 먹고 아래쪽에 건강한 마디를 남겨두면 겨순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면 추석 전까지 여러 번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심채도 물이 완전히 썩어 고이는 곳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햇볕이 들고 흙이 촉촉하되 물이 빠질 길이 있는 자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대파, 부추, 잎들깨, 공심채는 모두 마늘 뒤 빈밭을 빠르게 다시 살려주는 작물입니다. 이제 잎채소를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는 추석 음식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씨앗 작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을 생각하면 잎채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씨앗과 콩류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기 쉬워도 명절이 가까워지면 녹두, 동부, 참깨 같은 재료가 밥상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캔 뒤 빈밭에 이런 작물을 조금만 심어두어도 추석 무렵에는 직접 기른 재료를 음식에 넣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녹두는 다른 콩과 작물에 비해 재배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라 마늘 뒤에 이어 심기 좋은 작물입니다. 녹두는 씨앗으로 뿌릴 수 있지만 반드시 물 빠짐이 좋은 자리를 골라야 합니다. 콩과 작물이라고 해서 거름을 많이 주면 오히려 줄기와 잎만 무성해지고 꼬투리는 기대만큼 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질소 성분이 많은 거름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두는 한꺼번에 모두 익는 작물이 아닙니다. 꼬투리가 차례로 검게 변하면 그때그때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밭을 자주 둘러볼 수 있는 분에게 더 잘 맞습니다. 이렇게 거둔 녹두는 녹두전이나 죽, 명절 음식의 재료로 쓸 수 있어 작은 양이라도 만족감이 큽니다. 다음은 동부입니다. 동부는 6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작물입니다. 다만 품종에 따라 덩굴이 길게 자라는 것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지주나 간단한 그물을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부는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따라 수확 시기가 달라집니다. 어린 꼬투리를 먹고 싶다면 부드러울 때 따면 되고, 송편, 소나, 밥, 조림에 쓸 마른 동부를 원한다면 꼬투리가 충분히 여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꽃이 피고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에는 흙이 너무 말랐다가 갑자기 젖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 관리가 들쭉날쭉하면 꽃이 떨어지거나 꼬투리 맺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참깨는 명절 음식에서 빠지기 어려운 고소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참깨는 무엇보다 습한 땅을 싫어합니다. 마늘을 캔 자리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뿌리면 장마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참깨는 높고 바람이 잘 통하며 물이 잘 빠지는 자리가 좋습니다. 또한 마늘 뒤의 흙에는 이미 거름 기운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깨를 심을 때도 거름을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시기에는 잡초에 밀리지 않도록 초기에 풀을 잘 잡아주어야 하고, 자란 뒤에는 통풍이 되도록 너무 빽빽하게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참깨를 심는다고 해서 참기름을 넉넉히 짜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부담이 큽니다. 오히려 한 가족이 송편이나 나물, 반찬에 넣어 먹을 만큼의 통참깨를 얻겠다는 마음이 현실적입니다. 씨앗 작물은 심는 날도 중요하지만 거두는 날이 더 중요합니다. 녹두와 동부는 여무는 순서대로 살피고, 참깨는 너무 늦으면 씨가 떨어질 수 있으니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밭을 더 자주 보아야 합니다. 이제 씨앗으로 밥상을 채우는 작물들을 살펴보았으니 마지막으로는 땅속에서 결과가 결정되는 작물들과 추석 전까지의 관리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늘 뒤에 심는 작물 중에는 겉으로 보이는 잎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구마, 땅콩, 토라니, 그렇습니다. 이 작물들은 땅 위가 푸르다고 해서 반드시 수확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구마는 6월에도 순을 심을 수 있지만 마늘 뒤에 심을 때는 거름을 더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밭은 이미 밑거름과 웃거름을 거친 경우가 많아서 흙에 힘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다시 거름을 넣으면 고구마는 줄기와 잎만 힘차게 뻗고 정작 캐보았을 때 고구마가 적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 수는 처음 뿌리를 내릴 때만 흙이 마르지 않게 살피고 자리를 잡은 뒤에는 물과 거름을 지나치게 주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줄기가 여기저기 뿌리를 내려 너무 넓게 퍼지면 양분이 흩어질 수 있으니 밭 상태를 보며 정리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땅콩은 조금 더 섬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땅콩은 꽃이 위에서 피지만 수확은 땅속에서 결정됩니다. 꽃이 핀 뒤 씨방자루가 흙 속으로 들어가 열매가 되기 때문에 흙이 너무 단단하거나 겉면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을 자리는 부드럽고 물이 잘 빠지는 흙이 필요합니다. 늦게 심는 경우에는 씨앗보다 모종이 안전하고 특히 중부 지역이나 기온이 조금 낮은 곳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흙을 너무 마르게 하지 말되 장마철처럼 물이 오래 고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토라는 고구마나 땅콩과는 조금 다릅니다. 토라는 촉촉한 흙을 좋아하지만 물이 썩어 고이는 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늘을 캔 뒤 토란을 심는다면 씨토란보다 모종을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추석에 맞춰 알토란을 크게 수확하겠다고 기대하기보다는 토란 때 일부를 음식에 활용하겠다는 목표가 더 알맞습니다. 토란대는 탕이나 명절 음식에 쓰임이 있으니 잘 키워두면 작은 텃밭에서도 보람이 있습니다. 이제 전체 관리를 계절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은 뒤 10일 정도는 뿌리를 붙이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강한 웃거름보다 물빠짐과 햇볕, 초기 활착을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7월 장마철에는 고랑을 막히지 않게 하고 비가 온 뒤 물이 고인 곳을 바로 풀어주어야 합니다. 잎채소는 너무 빽빽해지지 않게 하고 잡초는 어릴 때 뽑는 것이 수월합니다. 8월 더위에는 아침에 흙 상태를 보고 물을 주며 깻잎, 부추, 공심채는 부드러운 때에 자주 거두어야 다시 새 잎이 올라옵니다.
녹두와 동부는 꼬투리 상태를 보고 참깨는 여무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추석이에서 3주 전에는 모든 작물을 한 번에 보지 말고 지금 먹을 것과 조금 더 둘 것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깻잎, 부추, 공심채는 부드러운 부분을 거두고 녹두와 동부는 익은 것부터 차례로 거두며 참깨는 떨어지기 전에 살핍니다. 고구마가 아직 작다면 억지로 캐지 말고 조금 더 두는 것이 나을 수 있고 토라는 토란대 중심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물은 대파, 부추, 잎들깨, 공심채처럼 자주 베어 먹는 작물, 녹두, 동부, 참깨처럼 명절 음식에 쓰기 좋은 작물, 고구마, 땅콩, 토란처럼 땅속과 줄기에서 보람을 주는 작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를 모두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밭에 물 빠짐과 남은 거름, 내가 돌볼 수 있는 시간, 우리 집 밥상에 필요한 것을 보고 1가지나 2가지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마늘을 캔 자리는 빈밭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작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살리면 올 추석 밥상 위에 내가 직접 기른 잎 하나, 콩 한 줌, 깨 한 숟가락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마늘을 캔 뒤 어떤 작물을 심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한 텃밭 이야기를 구독해 주시고 다음 계절에 놓치기 쉬운 텃밭 관리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밭이라도 정성껏 바라보면 그 밭은 늘 다음 밥상을 준비해 줍니다.